연일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또 가네요. 내일은 좀 괜찮아질까요? 오늘 밤은 어떤 이슈들이 예정되어 있고 이런 것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작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제도 안 좋다 얘기를 했는데요. 오늘 시장 분위기는 네. 더 어두웠습니다. 어떻게 시장 분석하셨습니까? 네, 오늘 결국은 우리가 우려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면서 수급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런 모습 봤습니다. 예상은 했었지만은 그래도 하락장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으니까 너무 이제 크게 다가오는 모습이었고, 또 어제 이제 그 따상 이런 얘기하면서 거기까지 못 갈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, 너무 이렇게 또 마이너스까지 크게 떨어지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시장의 어떤 그 심리가 굉장히 불안 심리가 강하구나,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2015년도에 맨하탄에 오피스를 내면서 이제 투자자분들 교육을 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, 그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미국 시장에서 브릭스라는 변동성 지수를 알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해지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, 한국 시장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,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지금 인버스 상품들이 있어요. 뭐 2배짜리, 3배짜리 이렇게 인버스 상품들이 있는데, 그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, 근데 인버스 상품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어떤 투기적 상품으로 전락해버리고, 아니면은 기관들, 증권사나 이런 기관들의 어떤 마케팅 상품으로 변질돼 버리는 이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좀 정보를 드리려고 그걸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. 왜 이렇게 해드리냐면은, 공매도 제도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초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냈고, 그러면서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시간도 가지고 이랬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빅스와 이제, 한국의 3배짜리 인버스 상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번 하락장에서 한국의 인버스 상품 3배짜리 상품이 30% 정도 올랐어요. 근데 미국의 빅스는 딱 100% 올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운영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. 지금 제도적인 문제들도 좀 있는데, 뭐냐면은 3배짜리 인버스 상품 하려면은 예탁금도 걸어야 돼요. 예탁금도 500에서 1,500만 원 이렇게 걸어야 되고, 매매 조건도 있습니다.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, 또 증권사에 등록해야 되고, 그 기간도 또 걸리게 되죠. 필요 자금이 지금 한 30% 상승하다 보니까 뭔가 해지를 제대로 하려면은 투자금의 30%가 있어야 돼요. 근데 사실 투자금의 30% 마련해가지고 그걸 투자했을 때 거기에서 나는 손실을 또 감당하려면은 이게 상당히 부담이 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해지가 곤란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고, 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 지수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100%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. 똑같은 기간에 보면은 예탁금 없고요, 매매 조건 없고요, 그리고 필요 자금은 5에서 10%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. 그러면은 하락이나 상승할 때 여기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이걸 해지를 했을 때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% 내외에서 손실 범위가 고정이 되게 됩니다.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론들도 그렇고, 저도 또 고객들하고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상황들을 다 진행하면서 전략을 세웠던 거고요.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뭔가 이게 이런 거는 이기주의나 뭐 이런 게 아니라, 시장에서 적어도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좀 만들어 달라고 좀 당당하게 요구를 해도 되지 않나,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오늘 이제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따상 이제 어제 뭐 좀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, 지금 33만 원 대비해서 상당히 올랐다가 마이너스까지 좀 많이 떨어졌었죠. 그러다가 간신히 지금 50만 원 회복하는 모습 보였는데, 지금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한 44%, 29%,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%가 넘어가는 회사입니다. 제가 오늘 이 에너지 솔루션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은, 이러지 말고 차라리 미국 시장에다 직상장을 한번 해서 거기에서 쿠팡으로 인해서 뭔가 좀 이렇게 위축됐던 한국 주식들의 모습을 좀 회복하면서 좀 자신있게 해보면 좋지 않았을까,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, 시총 100조가 넘는 회사가 결과적으로는 한국 시장을 너무 교란시킨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많이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.
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또 합니다. 그런데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했거든요. 근데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소 쪽에 좀 부담이 되니까 코스닥에 있는 기술주들 좀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기술주들 회복이 많이 좀 느려질 전망이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애플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주당 순이익이 한 20센트 정도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기대치가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코스닥이나 거래소 쪽에 지금 반도체라든가 통신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주식들 그런 것들 뭐 기대치를 너무 크게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조금씩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오늘 밤에 또 이제 애플 실적이 또 대기를 하고 있었군요. 또 이제 챙겨야 할 것들이 또 이제 하나씩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종목 하나 받고자 하는데요. 사실 이제 내일 지나면 또 설 연휴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네. 뭐 내일 당장 사세요. 뭐 이런 컨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. 뭐 이 종목 뭐 시장 안정되면 괜찮아 보입니다. 이런 컨셉으로 하나 주신다면 어떨까요? 제가 오늘 가져온 회사는 이제 HCT라는 회사입니다.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 현대전자산업에 있던 품질 보증실에서 분사를 해가지고 전문 민간 기업으로 설립이 된 회사인데, 국내 최초로 지금 5G 관련 시험 자격을 부여받은 공인 시험 인증 교정 기관이기도 합니다. 이 회사가 이제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뭐 산업 분야에 있는 그런 어떤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하고 거기에 테스트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교정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면은 이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테스트 검사 인증 시장이 연평균으로 한 3.8% 정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도 더 많이 또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도 앞으로 테스트 인증이 더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2020년도에 3,187억 달러였는데 2021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한 3.8% 정도 상승할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여러 이제 회사들하고 협약을 하면서 다양하게 또 산업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이 회사의 이제 재무구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무구조 보면은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2021년도까지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고요. 그리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최근에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하면서 이걸 또 식탁에 맡겼습니다. 그러면서 주주들의 어떤 그 수익성에 뭔가 좀 기여하려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크고요. 주당 7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고 그리고 100주당 한 주씩 그렇게 주식 배당도 또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. 지난해 전체 매출이 한 18% 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순이익도 6%대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주가가 좀 많이 최근에 하락해 있어요.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3분기에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1, 2분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3분기가 떨어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들쭉날쭉했던 모습이 있고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하면서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상황이 퍼가 굉장히 낮게 돼 있는 그런 한 8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퍼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게 되면은 목표가를 21,500원까지 그렇게 잡고 손절매가는 13,250원 정도에 잡으면은 투자하는데 좀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HCT 목표 가격 21,500원, 손절가 13,250원 기억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미국 증시 이슈들 한번 들여다보죠. 예, 애플 실적 대기 중이고 또 다른 것들 중에서 어떤 걸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까요? 네, 지난 밤에 이제 연준이 이제 했던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한번 되짚어 보면은 연준이 오늘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금리 인상을 꼭 하겠다라고 했죠. 그리고 대차대조표도 이제 상당한 축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런 어떤 매파적 발언 때문에 막 매도하면서 시장이 꺾이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나스닥은 그나마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
지금 뭐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많았었는데, 그래도 2%대에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, 보잉 같은 경우에는 한 5% 가까이 하락하면서, 최근에 이제 비용 발생한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지금 연준에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을 분명하게 했죠. 3월 초에 테이퍼링 마무리하고 3월 16일 날 FOMC 회의 마무리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 발표하고 그러면 바로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하겠다.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흐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측면이 있고, 이제 앞으로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는데,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비중 있게 좀 다뤄야 될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연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대차대조표 축소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기지 담보부 증권에서 미국 국채로 이제 비중을 두겠다 했습니다.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은 시장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고 이 돈을 재무부로 자금을 이전하겠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안에 있어가지고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양적인 어떤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자금을 이완 넘겨주면서 이전시키면서 지원하겠다라는 간접적인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 어떤 인프라 투자 확대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지금 현재 많게는 29만 5천 건까지, 그리고 낮게는 26만 5천 건까지도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이 노동시장이 문제가 생기면은 전반적으로 더 매파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서학개미들을 위한 종목도 받아보도록 합니다. 어떻게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 그 종목별로 이제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더 매력 발산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또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요? 네, 오늘은 풀진 지네릭이라는 회사를 가져왔습니다. 이 유전자 검사하는 회사입니다. 이제 아빠와 아들이 99.999% 일치하는 그 유전자 검사를 하는 회사인데, 일상적으로 이제 유전자 검사를 많이들 하고 있지, 요새는.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암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검사하는 종양 검사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는데,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또 합작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파트너십을 또 연결을 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회사를 또 인수 합병하면서 CSI라는 랩을 인수 합병을 하면서 또 사업을 또 다양하게 확장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뉴스와이어나 이런 어떤 매체에 따르면은 미국의 경우 유전자 이 검사 산업이 2025년까지 앞으로 약 한 14.7% 연평균 성장률을 그렇게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유전자 검사 시장이 연평균 12.2% 정도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를 화면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시총이 지금 한 18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미드캡 하단부에 속해 있는 그런 회사고요. 그리고 지금 그 퍼가 3.25배밖에는 되질 않습니다. EPS 주당 순이익이 19배 정도, 19달러 정도 나오고 있고요. 시장에 지금 61.99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시장에서 1년 타겟이 141불까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, 거래량은 한 50만 주 수준에서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파이낸셜 쪽을 한번 보면은 이 회사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, 지금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해 상승할 것으로 2021년도에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2분기, 3분기가 해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,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또 역시나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회사가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국면이 있었어요. 그때는 이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테스트 기계들이 사실 수익을 못 내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,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하고는 다르게 암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더 크게 수익을 만들고 매출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거고요. 지금 현재 주가 보시면은 최근에 100불대 이상에 있다가 61불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이 좀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100불 정도로 잡고 손절매가는 57불 60센트 정도로 잡고 가시면은 좀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
자, 새로운 종목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해봤습니다. 가격대 우리 시청자분들 한 번 더 확인하시죠.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힘겨운 하루를 함께 보내셨습니다.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고 그 이후에 또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지수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. 그런데 최근 한 달 사이에 그 상승분을 거의 또 반납해버리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. 설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시장이 연출이 됩니다. 내일 이제 연휴 앞두고 하루 남아 있는데요. 조금이라도 좀 반등을 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.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. 빨간맛 2부였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